덴마크. 유럽 북부의 유틀란트 반도 및 그 동쪽 해상의 셸란, 롤란, 핀 등의 부속 도서로 구성된 왕국이다. 10세기에 첫 통일 왕조를 이루어 1849년 입헌군주제 국가가 되었다. (1) 개관. 정식 명칭은 덴마크 왕국 킹덤 오브 덴마크, 콩게르게 덴마크이며 덴마크어로는 단마르크라고 한다. 북해와 발트해를 가르는 곳에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북쪽으로는 스카게라크 해협, 동쪽으로는 카테가트 해협을 끼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 스웨덴과 마주한다. 해외 영토로 페루 제도와 그린란드가 있다.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1973년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했으나 유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행정구역은 5개 주와 98개 자치체로 구성되어 있다. 2. 자연. (1) 지질, 지형. 덴마크는 반도부와 도서부가 모두 제4기의 빙하시대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전진한 빙상이 남긴 두꺼운 퇴적물에 의해 덮여 있다. 기반함은 백악기의 암석으로 주로 백악으로 되어 있으며 셸란섬 남동부나 뮌섬 동단의 벼랑 하부에 그것이 나타나 있고 백악기보다 새로운 시기의 석회암이 역시 셸란섬 남동부 여러 곳에서 채굴되고 있다. 발트 해상에 동떨어져 있는 보른홀름 섬에서는 기반함이 현저하게 달라 스웨덴 남부와 유사하다. 국토는 전반적으로 고도가 낮으나 빙하정지선이 뚜렷한 경계가 되어 자연환경이 확연히 양분된다. 니숨 피오르드에서 동쪽으로 비보르크에 이르고 거기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오벨로 및 독일의 플렌스부르크에 이르는 선에 의해 그 북쪽 및 동쪽의 반도부, 도서부를 포함한 퇴석 지역과 그 서쪽의 사력지대로 나눈다. 퇴석 지역은 반도부와 도서부가 다같이 두꺼운 빙하 퇴적물로 덮여 파랑상의 구릉을 이루고 반도 중앙 동부의 이 등산이 최고점이 되고 있다. 토양은 롬질로 비옥하여 주요 농업지역을 이루며 와주에는 무수한 호수가 산재하고 곳곳에 이탄지도 분포한다. 동류하는 하천들은 공유하면서 폭이 넓은 곡상을 형성하다가 하류에서 피오르드를 형성하며 양안의 토지가 높지 않아 그 경관은 노르웨이의 피오르드와는 반야하게 다르다. 구데노강은 덴마크 최대의 하천으로 반도 동부 중앙에서 발원하여 라누스 피오르드를 거쳐 카테가트 해협으로 흘러든다. 종퇴석 서쪽의 사력지대는 서류하는 융빙수에 의해 운반된 모래, 자갈로 덮인 평탄지이며 적박하고 산성인 사질 토양은 농업에 부적당하다. 하천들은 모두 길이가 짧은데도 폭이 넓은 하상을 형성하면서 사구지대를 횡단하여 북해로 흘러든다. 수많은 섬들이 있고 또 피오르드의 발달이 현저하여 해안선 길이가 약 7,000km에 달하는데 지역에 따라 해안 지형의 변화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유틀란트 반도 서해안은 해안선이 대체로 단조롭다. 그것은 조석에 의한 퇴적 작용의 결과이다. 한편 조석의 퇴적 작용으로 곳곳에 긴 사취, 사주가 발달하고 랭케빙 피오르드, 니숨 피오르드 등 큰 석호가 형성되어 있다. 유틀란트 반도 북부의 림피오르드는 덴마크 최대의 피오르드로 카테가트 해협에서 북해에 이르는 좁고 긴 해협을 이루어 동서역을 연결하는 수로로 이용되고 있다. 롤란섬도 남북으로 통하는 피오르드성 해협인 굴트보르그 순에 의해 동서로 양분되어 있고 그 밖의 여러 해협도 피오르드성의 해협들이다. 따라서 반도 동안 및 도서부의 해안은 굴곡이 심한 해안지형을 이루어 천연의 양항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나 외래순, 스토레벨트, 릴레벨트 등 해협이 겨울에 결빙하여 교통이 저해되는 일이 있다. 반도와 섬, 섬과 섬 사이는
교량 및 철도로 연결되어 있고 선박 교통에 의해서만 연결되는 해협은 셰일란섬과 빈섬 사이의 스토레벨트뿐이다. 이 기후. 덴마크의 기후는 북유럽과 중부 유럽의 중간지대로서의 기후 특색을 보이며 겨울은 위도에 비해 온난하고 여름은 서늘하여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온화한 기후이다. 온화한 기후는 북대서양 해류 및 대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편서풍은 덴마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차에 의해 동력으로 이용되고 한편 유틀란트 반도 서부에서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이 개척한 농지 주변이나 동력가옥 주위에는 방풍림이 조성된다. 가장 추운 1월의 전국 각지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1.5도씨이고 가장 더운 7월의 전국 평균 기온은 17도씨이다. 전국 각지의 연강 수량은 650mm이며 지역적으로는 서부에 많고 동부로 갈수록 적어진다. 한편 강수량은 연간 대체로 균등하나 7에서 12월, 특히 8월에 강수량이 많은 편이고 강설일수는 연간 20에서 40일 정도이다. 식생. 덴마크는 낙엽수림대와 침엽수림대의 접속지대에 있다. 인공 조림된 가문비나무, 전나무가 우점종이며 국토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는 임지의 대부분이 인공조림지이다.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자연적인 낙엽수림은 상수리나무, 느릅나무, 너도밤나무, 참피나무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변의 황무지에는 히스가 무성한 곳이 많다. 주민. 덴마크인, 즉 데인인은 북게르만계의 노르만인의 한 분파로 장신, 금발의 눈은 청색 또는 회색, 두형은 중두이다. 덴마크에는 약 4만 명의 식민 독일인의 후손이 살고 있으며 덴마크의 유일한 비덴마크인 소수종족 집단이 되고 있다. 덴마크의 인구는 1901년 245만 명이었는데 1925년 343만 명, 1951년 430만 명, 1994년 현재 520만 명을 넘고 있다. 즉, 지난 90여 년 동안에 덴마크의 인구는 약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그동안의 인구 자연 증가율을 보면 1910년경까지 1에서 1.3%이던 것이 그 후 전쟁 및 도시적 생활 양식의 보급 등으로 급속히 저하하여 1960년대에 0.7에서 0.8%, 77년에는 0.23%로까지 떨어졌다. 이와 같은 자연 증가율의 저하 및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덴마크의 인구 구성은 중북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 또 국외 이민의 수도 적지 않은데 주된 이민 대상국은 미국과 캐나다이다. 덴마크는 농업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농촌 인구와 도시 인구는 거의 비슷하고 또 도시 인구의 증가 및 새로운 도시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서 도시 인구의 비중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덴마크의 인구 분포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현저하다. 크게 나누어 도서부가 인구 조밀지대를 이루고 반도부가 인구 희박지대가 되고 있다. 총 인구의 약 40%가 거주하는 유틀란트 반도 전체의 인구 밀도는 74명 제곱킬로미터로 그중 거주 환경이 좋지 않은 서부 지역은 평균하여 50명 제곱킬로미터를 약간 넘을 정도이고 토지가 비옥하고 항만이 발달한 동부 지역은 대체로 100명 제곱킬로미터를 넘고 있다. 총 인구의 약 60%가 도서부에 거주하며 그중 약 75%가 셰일란섬에 살아 셰일란섬의 인구 밀도는 289명 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핀섬도 125명 제곱킬로미터의 밀도를 보이고 있다. 셰엘란섬 북동부에 위치하는 코펜하겐과 그 교외를 포함한 수도권에는 셰엘란섬의 인구의 2/3, 즉 덴마크 총인구의 약 1/4가 집중되어 있다. (1) 언어, 종교. 덴마크어는 노르웨이어, 스웨덴어와 함께 노르더에 속하며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와도 관계가 깊다. 덴마크인, 노르웨이인, 스웨덴인은 각자 자국어로 말을 해도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3국의 언어는 흡사하다. 특히 노르웨이와는 역사적으로 연합왕국으로 묶여 있었던 기간이 길어 덴마크어가 노르웨이어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 어미 변화가 적은 덴마크어는 어순이 영어와 흡사하고 어휘는 독일어의 영향이 커서 거기서 온 차용어도 많다. 종교는 9세기에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뒤에 신교로 바꾸었다가 1536년 이후 복음 루터 교회가 국교가 되었다. 현재는 헌법으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로마 가톨릭교, 유대교 등의 신자도 있다. (4) 역사. 덴마크 왕국에 대해서는 초기 바이킹 시대인 800년경, 즉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 때 그 최초의 기록이 나타난다. 덴마크의 고드프레드 왕은 카를 대제의 북방 진출을 저지하고 다시 그의 아들 해밍 왕은 811년 조약을 체결하여 아이더강을 프랑크 왕국과의 경계로 설정하였다. 그 경계선은 그 뒤 일시적인 침범을 받은 적은 있으나 1864년까지 지속되었다. 해밍 왕이 죽은 뒤 왕국이 해체되었다가 10세기에 북유틀란트의 예링에서 일어난 왕조에 의해 재통일되는데 예링에 있는 당시의 암석 가문의 룬문자로 새긴 덴마크 왕국의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국토 통일을 완수한 하랄 왕은 960년경 국민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고 그의 아들 스벤 1세는 1013년 잉글랜드를 정복하였다. 스벤의 아들 크누드 대왕은 덴마크와 잉글랜드 및 노르웨이의 왕위를 겸하는 대왕국을 창건하였다. 크누드가 죽자 곧 그 대왕국은 분열되고 덴마크는 다시 스칸디나비아의 한 세력으로 전락하였으나 크누드의 조카 스벤 2세에 의해 로마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신덴마크 왕국이 건설되었다. 스벤 2세가 죽은 뒤 1074에서 1134년까지 스벤 2세의 5 아들이 차례로 왕위에 올랐고 그동안에 한때 앵글로색슨의 세력하에 있던 덴마크 교회는 다시 함부르크의 세력하에 들어갔다가 1104년경 룬드를 대주교구로 한 독자의 국교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1134년 이후 다시 교회와 국가의 분열 및 국내 분쟁이 지속되다가 1157년 발데마르 1세가 일어나서 국내를 통일하고 발데마르 왕조를 일으켰다. 발데마르 1세는 군사력을 재편성하여 독일에 대항하고 발트의 슬라브 세력과 싸웠는데 그때 슬라브인의 침입에 대비하여 셰엘란섬에 구축한 성세가 오늘날의 코펜하겐의 기원이 되었다. 발데마르 2세 때 정치적, 경제적 발전이 촉진되었으나 그가 죽자 다시 왕교회, 귀족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왕권이 약화되고 또 같은 시대에 발트의 지배 및 슐레스비히의 영유를 둘러싸고 스웨덴, 노르웨이, 한자 동맹 세력과의 항쟁이 지속되어 왕국의 약체화를 가져왔다. 발데마르 4세가 죽은 뒤 발데마르의 딸 마르그레테와 그녀의 남편, 즉 노르웨이 왕이자 스웨덴 왕위 계승자인 호쿤 6세의 아들인 올라프 2세가 왕위에 오르자 마르그레테가 섭정이 되어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해 오다가 호쿤 6세, 올라프 2세의 사후 1387년 덴마크 및 노르웨이의 군주로 승인받았다. 마르그레테는 다시 1389년 스웨덴 왕을 겸하였다. 이와 같은 동군연합 형태의 3왕국의 통합은 1397년에 이른바 칼마르 동맹에 의해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1448년 덴마크의 왕조는 올덴부르크가로 바뀌었으나 칼마르 동맹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특히 크라스티안 2세는 1520년 스웨덴에 침입하여 독립운동 지도자 스툴의 일파의 학살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스웨덴은 다시 봉기하여 독립을 이룩하고 1523년 칼마르 동맹은 해체되었다. 덴마크의 종교개혁은 크리스티안 3세에 의해 추진되어 루터파의 신교가 받아들여졌으며 한편 그 무렵에 노르웨이는 자치운동이 완전히 봉쇄당한 채 사실상 덴마크의 속국이 되었다. 크리스티안 3세 때는 원로원 등 귀족 세력의 강화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의 발전 및 학자의 배출 등 국가 번영의 기운을 보였으나 그 뒤 프레데릭 2세 때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루이벡 사이에 북방 7년 전쟁이 일어났고 크리스티안 4세 때는 2차에 걸친 스웨덴과의 싸움으로 국토의 손실과 국력의 쇠퇴를 가져왔다. 1660년 프레데릭 3세는 귀족 세력과 대립하는 도시부르주아 및 루터파 성직자와 결합하여 왕위의 세습제를 승인받고 1665년에는 국왕의 절대 주권을 승인받아 절대군주제를 확립하였다. 그와 같은 영주 귀족이 약체화된 절대군주제에 의해 1788년 농노제가 폐지되고 1797년 자유무역의 원칙에 입각한 관세법이 성립되어 덴마크의 경제가 활력을 얻었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영국 함대의 공격을 받고 나폴레옹 편에 서게 된 덴마크는 영국, 러시아, 스웨덴 등 동맹국과 싸운 끝에 1814년의 킬조약에 의해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할양하고 4세기에 걸친 노르웨이 지배의 종지부를 찍었다. 국내적으로는 프레데릭의 절대 왕정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1842년에는 입헌적 대의 정치를 주장하는 국민자유당이 결성되었다. 그리하여 1849년 프레데릭 7세는 자유주의자들의 요구에 따라 전제 정치를 포기하고 자유헌법을 성립시켜서 입헌군주제를 수립하였다. 1864년에는 1460년 이래 동군연합의 형태로 덴마크에 속해 있던 유틀란트 남부의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두 공국의 영유를 요구하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싸워서 패한 뒤 그것을 할양하였다. 그동안의 후사가 없는 프레데릭 7세의 뒤를 이어 글릭스부르흐가의 크리스티안 9세가 왕위에 올라 현왕조를 열었다. 덴마크는 그 뒤부터 내정의 안정을 이룩하여 국민의 역량을 농목업 및 해운업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 발전에 집중시켜 왔으며 20세기 초부터는 사회복지 제도도 정비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중립을 지키는 데 성공하여 전후에는 주민투표에 의해 북슐레스비히를 되찾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중립선언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의 침입을 받았으나 전쟁 피해는 비교적 적었다. 한편 본래 노르웨이령이었다가 덴마크에 속하게 된 아이슬란드는 전쟁 중인 1944년 6월 동군연합을 해소하고 독립하였다. 전후에는 중립정책의 전통을 깨고 1949년 네이토에 참가하는 한편 미국의 그린란드에 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정치. 덴마크는 입헌군주국으로 그 왕통은 1448년 왕위에 오른 크리스티안 1세에서 비롯되어 유럽의 왕가들 중 가장 오랜 왕통을 이어오고 있다. 현 왕가는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스나보르그 글릭스부르흐가이고 현 국왕은 1972년 즉위한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이다. 국왕은 국회와 결부된 입법권, 총리를 통해 실시되는 행정권을 가지며 국회 동의하에 외교상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은 1849년에 발표된 뒤 1915년 부인 참정권 등 선거권이 확대된 신헌법이 제정되고 1920년과 1953년 개정되었다. 국회는 1953년의 헌법 개정으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었으며 임기 4년의 의원은 정원 179명 중 135명은 선거구에서 직접 선거로 선출되고 40명은 정당별 득표율에 의해 각 정당에 나머지 4명은 표로 제도와 그린란드에 각각 2명씩 배분된다. 1929년 이래 사회민주당이
제1당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진보당, 보수당, 사회인민당, 민주중앙당 등이 주요 정당들이다. 지방행정은 14개의 주가주의회를 가지고 지사를 공선하며 수도 코펜하겐은 특별구를 이루어 역시 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린란드의 일반 행정은 그린란드 장관을 두어 주관하게 하고 페로 제도에는 판무관을 두어 행정사무를 관장시키고 있다. 사법기관은 법관 15인으로 구성되는 최고재판소 외에 3개 고등재판소, 103개 지방재판소를 두고 있다. 라스무센 총리의 연립정당들은 1994년 6월의 유럽의회 선거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데 이어 9월 총선에서도 부진하여 예정보다 3개월 앞서 실시된 총선에서 라스무센 총리는 승리했으나 정치적 기반은 약화되었다. 라스무센 총리는 급진자유당, 중도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하였다. 의석은 3인당 62석, 보수인민당 28석, 자유당 42석, 연합 6석, 중도민주당 5석 등이다. (1) 외교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의 점령하에 놓여있던 덴마크는 전후 전통적인 중립 정책을 포기하고 1949년부터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원초 가맹국으로 있으며 또 1951년 미국과 그린란드 공동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제국과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공산권 제국과의 수교에도 적극적이어서 일찍부터 중국, 베트남 등을 승인한 바 있다. 1973년 1월 유럽 공동체에도 가맹하였다. UN 평화유지 활동 및 개도국에 대한 원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EU를 기본축으로 하는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군사 덴마크의 병역은 의무제로 그 기간은 9에서 12개월이다. 총병력 33,100명, 그중 육군은 19,000명으로 5개 기계화 여단이 주축이고 해군은 6,000명으로 대공 미사일 탑재 프리게이트 함 3척과 연안 잠수함 6척이 주력이 되고 있으며 공군은 8,000명으로 3개 전폭기 중대와 1개 정찰기 중대 등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예비군 73,000명이 있다. 덴마크군은 노르웨이군 및 독일군 일부와 함께 네이토 북부군을 구성한다. 1995년 국방비는 31억 1천만 달러였다. (6) 경제 덴마크의 1993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6,510달러에 달하여 국민은 세계 최상위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 19세기에 거듭된 전쟁으로 국토의 황폐, 영토의 상실 등 국가 경제의 난국에 처하게 된 덴마크는 낙농을 주축으로 한 농업 입국의 길을 택하여 짧은 기간에 수준 높은 문화 국가를 건설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농업에 의한 국민 생활의 향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덴마크 정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공업화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난 40년 동안 덴마크의 산업 구조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1) 농수산업 덴마크의 공업화 정책이 영농의 기계화 등 농업의 합리화, 생략화를 통하여 생겨난 잉여 노동력을 서서히 공업 노동력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공업화에 따른 농업 부문의 희생 등은 없었다. 덴마크는 고위도 지역에 위치하면서도 기후가 온화하고
강수량도 대체로 알맞다. 그리 비옥하지 못한 사질의 토양은 오랜 세월에 걸친 객토, 시비 등으로 토지 개량이 이루어져서 전국토의 약 68%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농가 호당 평균 농토 면적은 약 20헥타르이고 60헥타르 이상의 대농가도 5% 정도 있으나 대부분은 주로 가족 노동력에 의존하는 자작농들이다. 과거의 충력 이용에서 기계력 이용으로 바뀌어 트랙터, 하베스터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토지 이용은 집약적이고 다양한데 농지의 반 이상이 곡물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곡물 생산에서는 보리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귀리, 밀, 쌀보리의 순으로 이어지며 그 밖에 감자, 사탕무, 목주 등이 주된 농작물이 되고 있다. 덴마크의 농업은 사료 생산이 그 주체가 되어 곡물류에 있어서는 밀, 쌀보리가 빵 제조용으로 이용될 뿐 보리, 귀리는 전량 사료가 되고 또 사료로 쓰이는 사탕무가 근체류작물 생산의 85%를 차지한다. 19세기 중엽 이후 낙농을 주축으로 한 주축농업으로 전환한 뒤 젖소의 품종 개량이 지속되어 우유의 생산성은 세계 제1위이다. 우유 생산량의 90%가 협동조합 공장에서 버터 및 치즈, 농축우유 등으로 가공된다. 양도는 원래 농축산 부산물을 사료로 하는 부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세계 유수의 양돈국으로 성장하였다. 돼지고기 생산량의 80%가 협동조합 공장에서 주로 베이컨으로 가공되고 그 밖에 닭고기, 달걀도 대량으로 산출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그들 축산물의 가공과 함께 판매, 수출도 맡아서 한다. 수산업은 북해 어장을 중심으로 가자미, 대구, 청어, 고등어 등을 어획하며 SBF, 스카겐의 여러 어항이 있다. 어획물의 대부분이 통조림 및 어유, 어분 등으로 가공되어 많은 양이 수출되고 있다. 어민들도 규모는 작으나 어업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있다. 공업. 덴마크는 농축산물을 제외한 원료 자원과 동력 자원이 다같이 매우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노동력과 발달한 해운업 및 구매력이 큰 국내 시장 등에 힘입어 놀라운 공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동력 자원으로는 유틀란트 반도 중부에서 약간의 석탄이 날 뿐이므로 석탄 수요를 영국, 독일로부터 수입하여 충당하고 전력 수요는 거의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덴마크의 공업은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아서 종업원 50인 이하의 제조업체가 전체 제조업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공업 부문에도 협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어 그들 중소기업들이 효율적인 조합을 통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종래 식품, 양조공업이 덴마크의 주종공업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부가가치의 크기에 있어 우월한 금속, 기계, 조선, 화학공업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철, 제강공업은 올보르그, 프레데릭스베르크, 바르데 등지에서 성하고 전통적인 조선공업으로는 코펜하겐의 유럽에서 가장 근대적인 조선소와 대규모의 선박용 발동기 공장이 있는 외에 각지의 탱커 건조를 전문으로 하는 조선소 등이 많다. 기계공업으로는 오덴세, 오르후스 등지를 중심으로 우유 제품 가공 공장이나 시멘트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기계류, 냉각 설비 등의 생산이 성하고 그 밖에 철도 차량 제조, 자동차 조립 등 공업이 있다. 지형이 평탄하므로 자전거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따라서 자전거 생산이 매우 활발하다. 자동차, 자전거의 보급에 따라 타이어를 비롯한 고무공업이 발달하고 그 밖에 화학비료, 플라스틱 등 공업도 성하다. 코펜하겐, 오덴세, 바일레 등을 중심으로 한 섬유공업은 보호관세에 힘입어서 발달한 공업으로 이씨 가맹으로 보호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유틀란트 반도 중부의 여러 도시에서는 모자 제조가 성하다. 식품공업은 농업 생산과 결부되어 발달해왔다. 사탕무 재배가 성한 롤란섬, 팔스터섬의 제당공업이 발달했고 국내산 보리를 원료로 하는 맥주공업은 코펜하겐이 유명하며
감자나 채당 공장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그 밖의 양조 공업은 호불호, 올보르그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수입 원료에 의한 식물류, 마가린 공업이 성하다. 그것은 마가린을 국내에서 소비함으로써 버터의 수출을 늘리려는 데 목적을 둔 정책 산업이고 또 질이 좋기로 유명한 덴마크의 시가 여권년도 그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 밖에 도자기, 가구, 악기 등도 그 품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3) 무역. 덴마크는 국내 자원이 빈약하여 많은 공업 원료를 수입하고 있어 무역 의존도가 대단히 높다. 1972년 유럽 자유무역연합을 탈퇴하고 다음 해 유럽 공동체에 가맹한 것도 영국, 서독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1965년까지만 해도 가축, 육류, 가공육, 낙농 제품 등 농산물이 총 수출의 약 50%를 차지했으나 1978년에는 21%로 줄고 대신 기계류, 선박, 화학제품 등 공업제품이 늘고 있으며 한편 수입 품목은 기계류, 연료류, 금속류 등이 주가 되고 있다. 주요 무역 상대국은 수출에는 독일,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미국, 수입에는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1997년 현재 무역액은 수출 621억 달러, 수입 556억 달러이다. (4) 교통. 덴마크는 지형이 평탄하여 철도망과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유틀란트 반도와 핀섬, 시엘란섬과 롤란섬 및 팔스터섬은 철도와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고 시엘란섬과 핀섬 사이에는 철도 연락선이 왕래한다. 철도 연락선과 카페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북유럽 각지를 연결하고 있다. 덴마크는 전통적인 해운국으로 총 494만 톤의 상선 용선료는 현재도 이 나라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항공교통에서는 스웨덴, 노르웨이와 공동 출자한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전 세계의 항공 로망을 펴고 있으며 코펜하겐 공항은 북극 항공로가 열린 뒤 유럽의 항공교통의 중심이 되고 있다. 7. 사회. (1) 사회보장.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업자, 병자,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을 법으로 규정한 나라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는 1933년에 확립되었다. 사회보장제도의 개요는 1. 성년에 달한 전 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의료비, 입원비는 무료, 약값, 치과 치료비, 장의비도 대폭 보조한다. 2. 67세 이상의 노인, 55세 이상의 미망인 및 폐질자에 대하여는 연금이 지급된다. 3. 실업자에 대하여는 의식주에 필요한 최저 비용이 지급된다. 그 밖에 노제보험, 아동수당, 모자수당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서 정부 예산의 약 35%가 그 경비로 충당되고 있다. (2) 교육. 덴마크의 의무교육은 1830년부터 실시되었는데 현재의 의무교육 연한은 7세에서 15세에 이르는 9년간이다. 의무교육을 마친 뒤 보통 중학 또는 직업중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데 중학에 진학한 자는 2년을 마친 뒤
시험을 치르고 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3년을 마친 뒤 졸업시험을 치른다. 3년 과정의 고등학교를 마치고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대학 입학 자격을 얻게 되는데 대학 진학자의 수는 같은 연령의 청년 인구의 약 8%에 해당된다. 덴마크에는 1479년 창립된 코펜하겐 대학, 1928년 창립된 오르후스 대학, 1964년 창립된 오덴세 대학의 3개 종합대학이 있고 그 밖에 여러 단과대학이 있다. 공립학교의 수업료는 모두 무료이고 위의 3개 종합대학도 국립이어서 수업료가 면제된다. 국민고등학교 제도는 1844년 구룬트비의 제창에 의해 창설된 성인교육 제도로 농업 근대화, 농업기술 등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외에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의 전인교육을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18에서 25세까지의 청년을 여름, 겨울에 농한기에 4에서 8개월 수용하여 세미나 또는 그룹 활동의 방식으로 교육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참가하고 또 약 10% 정도의 외국인도 참가한다. 약 70개교의 국민고등학교는 모두 사립이지만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으며 연간 수강생은 약 8,500여 명이다. 8. 문화. 일. 문학. 덴마크의 문학은 민족이동이나 침략 전쟁에 관한 구전 전설에서 비롯된다. 12세기 말의 sakso 그라마티쿠스는 그들 전설, 서사시 등을 포함한 라틴어의 대저 덴마크인의 사적 제스터 테노럼을 펴냈다. 종교개혁의 자극에 의한 성서의 덴마크어역이 시 페데르센에 의해 완성되어 덴마크어의 기초가 확립되고 그것을 계기로 덴마크어의 신문학이 일어나게 되었다. 신문학은 먼저 찬미가, 부문에서 시작되어 뛰어난 찬미가, 시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티킹고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널리 알려졌다. 엘 홀베르크는 외국 문학의 영향하에 있던 18세기의 덴마크 문학을 독자적인 경지로 끌어올린 극작가이다. 노르웨이인으로 역사가 있기도 한 홀베르크는 풍자극 페데르 보르스 페더 페아지로 명성을 얻었으며 이어 많은 창작극을 발표하여 프랑스, 독일의 번역극에 의해 지배되어 왔던 덴마크 극단으로부터 그들 번역극을 몰아내고 나아가서 독일, 프랑스에 영향을 미쳤다. 산 위의 잎해 등 대표작은 현재도 때때로 상연되고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오랫동안 연합왕국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르웨이어가 문학어로서의 지위를 잃은 뒤 많은 노르웨이인 문학자가 덴마크에서 활동했다. 뒤이어 찬미가 시인 H. 브로르손, 술과 폐원으로 요절한 천재 시인 J. 에발 등이 활약했는데 서정시 외에 희곡도 썼던 에발이 대표작 어부 중의 합창시 크리스티안왕은 큰 마스트 옆에 서다가 뒤에 덴마크 국가가 되었다. 낭만주의는 독일에 유학하여 셰링의 강의를 들은 스테펜스에 의해 전해져서 덴마크 문학의 황금시대를 이룩했다. 스칸디나비아의 시왕으로 일컬어지는 H. 윌렌 슐레거를 비롯하여 역사소설가 B.S. 잉게만, 열혈 시인이자 덴마크 군대 소설의 기초를 세운 S.S. 블리커 등의 활약이 컸고 뛰어난 찬미가 작자인 N.F.S. 그룬트비는 북유럽 신화의 연구로도 주목을 받았으나 유명한 국민고등학교의 창설 등을 통해 신덴마크를 건설하는 데 끼친 공로로 광보면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다. 그 시기에 문학과 철학 분야에서 동화작가 H. 안데르센과 실존주의 철학자 S. 키르케고르가 나와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안데르센은 풍부한 공상과 감미로운 서정 및 포근한 휴머니즘을 갖춘 150편의 동화를 퇴고를 거듭한 유래가 드문 산문으로 썼고 키르케고르는 여러 철학적 저술과 갖가지 설교집을 발간하여 현대의 실존 철학과 변증법적 신학의 선구자로 꼽히고 있다. 1871년 코펜하겐 대학에서 시작된 지브란데스의 강의 19세기 문예주주 1872에서 90은 덴마크의 자연주의와 예술을 위한 예술이란 관념을 불러일으켜서 덴마크 문학은 국제적인 시야를 갖게 되었다. 그와 같은 사조를 타고 나온 작가의 한 사람인 J.P. 야콥센의 대표작 닐스 리네는
유럽 근대 소설의 가장 완성된 고전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 밖에 시인 H.H. 드라크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H. 폰토피단 등이 같은 계열에 속한다. 그 무렵 폰토피단은 유일하게 자연주의에 투철했으나 같은 시기에 H. 방, 지위드 등은 세기말적 색채가 짙은 작가들이었으며 또 시인들은 프랑스 상징주의로 기울어 그것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 대표자는 J.J. 요르겐센, V. 스투겐베르그, S. 클라우센 등이다. 20세기에 들어서자 J. 옌센이 노르만족의 발전사를 그린 긴 여행으로 1944년 노벨상을 받고 MNX의 대작 승리자 펠레 등의 많은 나라에서 번역되어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에는 특별한 운동이나 걸출한 작가의 출연을 보지 못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철저한 나치즘 비판자였던 극작가 K. 뭉크가 학살된 것은 큰 손실이었다. 전후에는 잡지 헤레티카 등을 중심으로 실존주의적 또는 예술지상주의적 사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주목되는 소설가는 J. 팔루단, 에만센, C. 이소야, H. 시브라너 등이고 시인은 피라쿠르 등이며 그 밖에 영어로 집필을 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여류 작가 K. 블릭센이 있다. 이 음악, 영화, 기타. 덴마크에서는 중세 이래 가요, 찬미가, 목가 등이 널리 불려져 왔고 그 뒤 찬미가 시인, 목가 시인 등이 배출되어 그들의 시가가 오늘날 방대한 국민가요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궁정악단, 왕실 취조악단 및 도시나 마을의 악대 등도 중세 초기부터 그 활동이 활발하였다. 현재 4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는 왕실 극장관현악단을 비롯하여 덴마크 방송교향악단 및 코펜하겐, 오르후스, 오덴세 등의 이름난 시교향악단이 있다. 신일세는 가장 근래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나라 작곡가이다. 영화도 유럽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는데 무성영화 시대에는 세계적인 명감독 시드라이어 등이 배출되었으나 토킹 시대에 들어서자 덴마크어가 지니는 제약으로 해서 해외 판로를 잃고 쇠퇴하였다. 조각 부문에서는 비토르발선이 나타나 명성을 얻었으며 한편 오늘날에는 덴마크 각 지방의 목공품, 가구, 유리 그릇, 직물 등 민예품이 상품화되어 코펜하겐에서 제조되고 있는데 북유럽풍의 신선, 간소한 아름다움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F. 나흐테갈이 창안한 덴마크 체조는 유럽과 미국의 체조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구. 과학기술.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과학 분야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였으며 여러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천문학에서 하일리 루이스 다레스트는 성운의 선구자적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에즈나 헤르츠스프렁은 해외에서 연구하면서 천체 물리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생물학과 의학 분야에서는 크리스티앙 그램이 박테리아를 염색하는 방법으로 유명해졌다. 1903년 닐스 라이베르그 핀센은 덴마크인으로는 최초로 피부결핵의 치료 연구로 노벨의학상을 수상하였다. 1920년 아우구스트 크로그가 모세관의 생리현상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세 번째 수상은 1943년 생화학자 헬릭탐이 다음 세대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 K의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1997년 노벨 화학상은 영국의 존 워커, 미국의 폴 보이어, 덴마크의 물리학자 젠스 크리스티안 스코우가 공동 수상하였는데 이들은 ATP와 아데노신 3산의 이동에서 효소의 역할을 밝혔으며 스코우는 인체 조직의 분비액과 세포 사이의 나트륨, 칼륨, 철의 균형 유지를 돕는 기관을 발견하였다.
대한 관계. 한국과는 1902년 7월 대한제국 전권 대신 유기환과 덴마크의 전권 대신 A. 파블로우 파오노후 간의 한정소 통상조약 및 부속통상장정이 조인됨으로써 대한제국과의 마지막 수호조약 체결 국가가 되었으나 1905년 대한제국과 일본의 을사조약 체결에 따라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 광복 후 1952년 6.25 전쟁 중에는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병원선 유틀란디아호를 파견해 의료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1959년 3월 한국과의 외교가 수립된 후 한국의 산업 분야 지도자들을 매년 10명씩 전액 장학금으로 초청하여 농업, 핵과학, 식물병리 등 67개 분야에 걸쳐 교육 훈련을 시켜왔다. 1969년 10월 사직면제협정, 1977년 10월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5개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북한과도 1973년 수교하였다. 1982년 양국 간의 상사중재협정이 체결되었고 1988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었다. 1997년 현재 대한국 수입은 5억 5,691만 달러이고 수출은 4억 7,451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류와 피혁이고 수입품은 의류와 전자제품 등이다. 1997년 현재 교민수는 197명이고 체류자는 47명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